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민선 7기 출범 3주년을 맞아서 각 지역의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민선 7기 출범 어느새 3년이 됐는데요. 네. 민선 6기부터 당진시정을 이끌고 계시니까요. 네. 어느새 7년 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당진의 시정을 이끌어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시장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셔서 남은 1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네, 제가 민선 6기부터 7년 차 이렇게 시정을 책임지고 일을 해왔는데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사람 중심, 시민 행복, 참여와 소통, 책임과 신뢰라는 시정 원칙을 가지고 우리 당진시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 민선 6기와 7기 동안 7년 동안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우리 당진시가 시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함께해 주신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께 또 성원해 주신 그 시민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1년 동안을 지난 7년만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을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지난 3월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늘 어떤 선배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좋은 후배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보아하면서 어느 시점인가 제가 그만둘 때가 언젠가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한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발표를 한 이유는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지금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아날로그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변연기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이제 새로운 ICT 융복합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꾼들이 좀 나서서 우리 당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사람이 살맛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당진형 주민자치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미래사회를 위해서 초석을 다졌다면 그런 초석을 가지고 정말 당진시가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시민의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임 당시에 이 목표로 했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성적을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참 어렵네요. 네, 제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6대 분야 100대 공약을 걸었는데요. 어쨌든 공약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저를 지지해줬던 안 지지해줬던 간에 그분들에게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제가 매니페스토에서 시정 공약상 평가에서 작년에서 금년도에도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맞았는데요. 사실 SA 등급이 저한테는 참 과분한 그런 등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100대 분야에 현재 한 50개는 완료했고 나머지 50개 분야가 진행 중인데요. 한두 가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한두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소한 시작을 하든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갈 것입니다. 이 100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민선 7기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민선 7기 3년 동안 이 주요 성과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민선 7기 동안 민선
이제 6기부터 시작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는데요. 그간의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그 자본 논리와 경제 논리와 시장 논리에 의한 경제적 발전, 가치 중심의 발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미래 사회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치 중심의 변화와 발전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온실가스 이 과다 배출로 해서 기후온난화를 맞이했고 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위협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정을 업무를 보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책과 시책을 펼치는데 당진 시민이 행복한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정책과 시책을 펼쳤을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곧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정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조에는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 국가를 선언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의 가치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 봐서 실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되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진형 주민자치를 민선 6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7년 차를 맞이해서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도 했었지만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현재 14개 읍면동의 민선 6개 주민자치회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일들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70군데의 마을자치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82개 전체 마을의 마을자치를 시행하는데요. 마을에서의 마을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치라는 것은 그 법 취지가 이런 거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스스로 갖고 가라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의 여러 가지 마을 문제들을 서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제들을 찾고 그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 봐서 이뤄가는 일들 또 그런 의제들이 마을별로 쭉 읍면동에 오면 읍면에서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 봐서 실행하는 것들 그 읍면에서 의제들이 우리 시로 오면 시에서는 의회와 논의하고 협의해서 정책으로 시책으로 풀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상향식으로 파트너 방식으로 정책과 의제들이 올라와서 논의돼서 결정돼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곧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를 선언했고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과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당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민선 6기부터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시행해왔고요. 지금 민선 7기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 주민자치 모델로 만들어서 당진시에서 주민자치 박람회도 개최했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전국의 221개 기초지방정부들의 그런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사례들을 공유하고 서로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확산시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주도형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주민자치와 지방자치 이정표를 만들어서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실천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범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후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사업이라든가 에너지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도형으로 바꿔내는 일들을 주민자치와 함께 풀어갔다는데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3년간의 성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1년이 남았잖아요. 이 1년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갈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남은 1년 동안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대로 제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들과 6개 분야 100대 공약을 걸었는데요. 이 100대 공약을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당진 시민들께서 행복하고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갈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가능치 않습니다. 시민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가능하고요. 특별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복합 시대입니다. IT와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돌아와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텐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만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남은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등 이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경우에는요, 대기오염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과 당진시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날 시대마다 많은 화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온난화인데요. 이 기후온난화의 주 범위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그렇다고죠. 사실 우리 전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에너지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우리 지역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상전벽해라 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진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외형적인 물질의 풍요와 재화가 풍부하면서 많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반면에 많은 내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도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우리 당진시가 대한민국에서 그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2012년도에 국립환경보건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상 예상 지역을 2012년도에 당진, 울산, 광양, 포항 4개 도시를 꼽고 있는데 그 4개 도시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당진시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라는 오명을 낳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민선 6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고 또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저희 시는 2015년도 유엔에서 발표한 193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선언한 UN SDGs 지속가능발전 이행 목표를 도입해서 2016년도부터 준비해서 2017년도 말에 우리나라 최초로 로컬 SDGs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목표를 유엔과 동일한 목표로 17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 우리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동서발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엄청난 양입니다. 그 2016년도 기준으로 약 17만 톤 이상을 배출했는데요. 이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사실 일종 사업장인 현대제철, 동서발전과 함께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2016년도 기준 현재 약 한 65% 감축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강도 높은 저감 시설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22개 사업장과 함께 협약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2020년도 11월 달에 2050 넷제로 사회를 선언했습니다. 넷제로 사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를 선언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편리하게 생활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고통분담하면서 생활 또 습관 그리고 산업 구조, 재편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그런 실천 계획들을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이행 목표에 다 담아서 2035년도까지의 목표, 2050년도까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실행해 갔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당진에 우선 아리백 산업단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산업단지, 리니어블 에너지라고 해서 재생에너지인데요. 지금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화전과 원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산업을 돌렸다면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 또 열병합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아리백 산업단지를 선언하고 지금 송산 우리 시유지 13만 평의 아리백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손을 잡고 실시 계획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단지 또 에너지 소비 체계 또 에너지 생산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당진시에 화력발전소가 10기가 있는데 이 10기를 2050년도까지 전부 탄소 넷제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당진시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건립됩니다. 대단히 풍력단지와 대단히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순수하게 사업장에 쓸 수 있도록 전력 자유거래 법을 작년 말에 신설했는데요. 이것이 일명 PPA라고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간에는 모든 전력은 한전 개통망을 통해서 한전이 독과점을 했는데 이 독과점 문제를 풀고자 PPA 전력 자유거래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특히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는 친환경 버스, 수도버스와 전기버스, 전기차 공급 확대 그리고 버스 공영제, 대중교통 공영제를 통해서 이 버스를 수도버스와 전기버스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버스 대중교통을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승용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충청남도 도민체전이 72회 도민체전이 저희 당진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10월 달에 개최되는데 이 체전을 사무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72회 충청남 도민체전이 뭉쳐라 당진에서 펼쳐라 충남의 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무체전을 하는데 이 사무체전은 쓰레기가 없는 체전, 일회용품이 없는 체전, 플라스틱이 없는 체전, 화약이 없는 체전 이 네 가지가 없는 체전인데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함께 선수단과 함께 이 사무체전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협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체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기후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진시가 이런 노력들을 함을 시민과 함께 그리고 15개 시군과 220만 도민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기후위기를 넷제로 사회를 함께 구현하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에 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이요. 시정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지원대책 등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차상위 계층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최우선 우리 시정의 과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금 행정력을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했고 또 코로나 대책 본부를 제가 단장으로 해서 본부장을 해서 지금 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 중에 특별히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75세 이상 접종자들 대상자가 약 83.6%가 돼 있고 1차 접종이 2차 접종이 이제 7월 1일까지 7월 초까지 하면 다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치료 백신 접종장도 송악 스포츠문화센터 한 곳에 했었는데 더 확대하기 위해서 7월 초부터 국민 스포츠센터에 2군데 접종센터를 운영할 것이고요. 선별진료소도 2군데 운영했는데 컨테이너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는데요. 이제 이달 말로 이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신설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진료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또 기관, 유관 모든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지금 코로나 극복을 잘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적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특별히 중소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당진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히 당진에서 관내에 관급과 민간 사업자 등 대형 사업자장에 협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 또 지역 장비라든가 또 지역의 공산품,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 있고요. 나름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행정력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에서 패소 이후 이 당진항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지역사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당진항을 비롯한 당진 지역 항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참 제가 민선 7기의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서부도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패소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4일 날 행정자치부가 실질적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그 당진항 서부도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서 행자부가 평택시로 귀속 결정 내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올해 2월 4일 날 패소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해상에 대해서 실효적 도 경계를 통해서 우리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자치행위를 해왔고 행정행위를 해왔던 곳인데 행자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서 귀속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패소결정 이후에 충청남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진항 발전항 그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와 함께 당진항 발전 종합계획을 실행할 것이고요. 특히 정부에 우리 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그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은 당진의 어업 권역을 확대해 달라는 것과 그 당진 해양 항만청 같은 국가기관을 당진에 유치해 달라는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진항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당진시가 해양 항만 도시로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갈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또 당진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산패장 문제입니다. 지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었는데요.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그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된 업종들이 입지에 있어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또 그 와중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대형으로 송산 일반산업단지와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입지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법령으로 보면 50만 입방미터 이상의 산업단지에는 폐촉법, 폐기물 처리 사업법에 의해서 그 일정 규모의 산폐장을 설치하도록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산산업단지와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이렇게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함께 건강권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재산권 침해 이런 거에 우려를 하고 또 시민들이 그러한 그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주민들도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발생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 전문가, 우리 민관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걸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런 문제점들을 돌출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시에서는 앞으로 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운영되면서 폐기물 처리를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다 처리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덮고 나면 이 이후에 적어도 30년 이상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 30년 동안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런 로드맵 시스템을 결정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건강권이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올해 당진시는요, 아주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가 8월에 진행이 될 텐데요. 코로나19 변수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금년도에 저희 시에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와 제72회 충청남 도민체육대회가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은 국제 행사로 치러집니다. 우리 당진 솔메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치러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김대건 신부 탄생이 8월 21일인데요. 그 8월 20일 전후에서 14일부터 22일까지 그 미사 또 학술 심포지엄, 기획 전시, 김대건 신부 오페라 공연 등 또 남북 화해 행사, 기후 변화, 또 감염병 종식 기원 행사, 다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이런 행사들을 치러지게 되는데요. 특히 코로나라는 이 사태 때문에 대면 또 비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면으로든 비대면을 하든 간에 김대건 신부가 추구했던 건 평등 사상, 또 인해 박애 사상, 그런 그 김대건 신부의 숭고한 사상, 뜻들이 잘 승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천주교 행사를 뛰어넘어서 문화 행사로, 또 시민과 국민들이 통합 행사로 우리 당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대건 신부 탄생과 함께 그 전시회를 이번에 김대건 신부 전도가, 우리나라의 대동여 지도가 김정호 선생이 이제 대동여 지도를 조선 후기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대동여 지도보다 16년 앞당겨서 먼저 김대건 신부가 우리 조선 전도를 만들어서 지금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를 이번에 우리가 가져다가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민체육대회인데요. 충청남 도민체육대회가 이번에는 통합체전을 열립니다. 그간에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체육대회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선수 임원이 약 한 15,000명 이상이, 그리고 그와 이렇게 격려자들 해서 한 5만 명 가까이가 올 거로 예상하는데, 이번 체전을 잘 준비해서 우리 시가 체육 웅시로서, 그리고 또 손님 맞이를 잘해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행사가 작년도에 치러졌었는데 수년돼서 금년도에 이루어지는데요. 역시 코로나 예방이나 방역 수칙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하면서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민선 7기 3년 차를 맡고 1년에 남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이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을 잘하고 또 코로나 이 팬데믹을 잘 극복해서 새로운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시민들과 약속했던 6대 분야, 100대 공약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당진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당진시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와 민선 7기 남은 1년간의 시정 운영에 지역 주민들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